안녕하세요. 저는 20대 LH 행복주택 청년 36형에 당첨되어 현재는 신혼부부 2년차, 행복주택 입주 2년차입니다. 제가 LH 행복주택을 알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이미 다른 곳에 행복주택에 살고 있었던 분이 회사 앞에 행복주택이 생기는데 모집 공고가 떴으니까 관심 있으면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부동산이나 이런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약간 포기 상태라고 해야 되나? 엄청 막연한 상태였어요. 어차피 되던 안 되던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도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행복주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시 최대 6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행복주택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낮은 임대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이나 보증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학생이나 청년은 최소 6만원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 세대에게는 약간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제 기준에서 최저 임대료인 85,000원을 2년 동안 내고 살고 있어요. 만약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를 이렇게 월세로 구했다면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요. 그럼 제가 행복주택을 입주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것저것 잘 못 챙기는 편인데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꼼꼼하게 챙겨줬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19년 9월에 모집 공고가 떴고 그 다음 달인 10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준비했던 서류를 떠올려보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들이었어요. 또 혹시라도 서류가 빠지면 소명을 위해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안도하고 집으로 귀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20년 2월에 당첨자 발표가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몇 동 몇 호에 배정되는지까지 같이 나왔어요. 저랑 남편은 동시에 사회초년생 청년 36형으로 같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당첨됐고 남편은 떨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량 가액 때문이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가 있었긴 있었는데 되게 오래된 모닝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저의 스펙, 저의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였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이 있는데 제가 지원한 일반 공급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를 바탕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제 거주지는 아니었는데 소득 근거지였고 또 연접 지역이 주거지여서 1순위로 추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약은 10만원씩 20회 납입을 한 상태였는데 저는 일반 전형이라 청약 금액과 납입 횟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주할 때는 청약통장 사본 제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자격요건으로 가입 사실만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Q&A 영상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들어간다고 해서 청약이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당시에 제가 지원한 36형의 청년 청약 경쟁률은 5대1이었는데요. 나중에 각 전형별로 공급량, 신청량, 경쟁률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전형이 제일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당첨자가 발표된 날에 온라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입금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온라인 계약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된답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돼서 정말 간편했어요. 저는 계약금으로 504만원을 입금을 했는데요. 남은 거는 잔금 납부와 사전점검 그리고 입주였습니다.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를 진행했는데 저희는 월 임대료를 최대로 낮추기 위해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36형에서 최대 전환보증금이 7,500만원이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월 임대료가 최소 금액인 85,000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주 과정만 소개할게요. 그리고 나서 사전점검과 잔금 납부, 입주 절차를 밟고 청소를 하고 이사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는 이제 2년차가 돼서 얼마 전에 갱신 계약도 완료를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다 감안을 해주셔서 월세나 보증금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또 유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갱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완공 후에 제가 첫 입주를 한 거라서 되게 신혼부부 느낌, 신혼 느낌 낭낭하게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살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깨끗이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장판이 약해서 너무 잘 찍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장판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복주택에 입주한 가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그 당시의 기억도 되게 몽글몽글 떠올라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인 친구와 비트윈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트윈도 다운받아서 그때 대화했던 내용도 찾아보고 사진도 보고 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행복주택에 살면서 경기도에서 이자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 생활이라든지 행복주택 2년차가 느낀 행복주택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